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1위를 유지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라리가 25라운드 라스팔마스 원정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라스팔마스 원정 경기 사실은 어려운 경기잖아요. 해외 원정 가는 느낌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페인보다는 모로코에 더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선수들도 원정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 투입된 다니 올모와 페란 토레스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죠.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1위를 고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 들어서 공식 13경기 11승 2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라리가 1위 경쟁은 매우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라리가 25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는 승점 54점,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승점 5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라운드에 따라서 라리가 1위 경쟁은 더욱더 요동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의 기세가 좋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라스팔마스전 돌아보면 전반전 정말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후반전 다니 올모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경기의 MOM은 다니 올모죠. 건강한 다니 올모는 정말로 위력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다니 올모의 활약이 눈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교체 투입된 페란 토레스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페란 토레스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각도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란 토레스가 완벽한 추가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바르셀로나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페란 토레스 최근 기세가 대단합니다. 페란 토레스가 계속해서 슈퍼조커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페란 토레스 그동안 제가 비판도 많이 하고 쌍욕도 많이 했지만 이 정도 해주면 난 땡큐베리 감사 만족한다니까. 대만족이야. 너는 바르셀로나의 슈퍼조커야. 그 역할을 꾸준히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슈퍼조커로 다시 태어난 페란 토레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페란 토레스는 바르셀로나의 슈퍼조커가 맞을까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역할을 제대로 할까요? 한번 저랑 함께 살펴보시죠. 함께 갑시다. 렛츠고!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25라운드에서 라스팔마스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좀 돌아보면 수비 쪽에서 무실점 경기가 좀 많은 편이에요. 쿠바르시를 비롯한 센터백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슈체즈니 골키퍼가 무실점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온 건 파괴력이죠. 라리가 25경기에서 56골을 넣으면서 현재 라리가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식 경기에서 파괴력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공격 3인방이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라민 야말이 있죠.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총 35경기 나와서 32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공격 포인트 하나씩 기록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라리가 24경기에서 20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라리가 득점 1위는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득점 2위가 레알 마드리드의 음바페 17골이죠. 하피냐 같은 경우에도 파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총 37경기에서 24골 16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40개나 됩니다. 라리가 25경기에서 13골 9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라리가의 득점 순위를 보면 하피냐는 3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움 순위를 봐도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하피냐는 골도 많이 넣고 도움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라민 야말이죠. 돋보입니다. 올 시즌 총 33경기에서 11골 16개의 도움을 했는데 골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도움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라리가 22경기에서 5골 12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물론 기록을 매기는 데마다 11개의 도움이다, 12개의 도움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지만 현재 도움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라민 야말이 맞습니다. 자,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라민 야말은 역할이 다르면서도 공격 포인트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레반도프스키는 수비 라인을 끌고 다니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수비 라인과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도움을 기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 파괴력을 계속해서 과시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의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를 괴롭히면서 도움을 많이 기록하고요. 또는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왼발 슈팅을 통해서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피냐는 오프더볼 상황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도움과 골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공격 3인방
레반도프스키, 라민 야말, 하피냐의 활약은 그 어느 때보다 돋보인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레반도프스키는 바이에른 뮌헨 시절이 더 대단하긴 했죠. 근데 레반도프스키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에 저렇게 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팬들이 최근 레반도프스키가 빅찬 스미스가 너무 많다 인정합니다. 득점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중요한 경기에서 이렇게 골을 넣어주면 된다. 레반도프스키는 레반도프스키만의 매력이 있고 역할이 있고 그거를 매우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란 토레스는 어떨까요? 페란 토레스가 라스팔마스전에서 14분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골을 기록했어요. 슈팅 한 번, 유효슈팅 한 번, 한 골, 원샷, 원킬이죠. 말 그대로 슈퍼조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패스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7번 시도해서 6번 성공시켰는데 패스 성공률 86%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14분밖에 뛰지 않았지만 공격 쪽에서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패스를 계속 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85분 라민 야말 대신 투입돼서 95분에 득점했으니까요. 페란 토레스가 라스팔마스전에서 슈퍼조커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페란 토레스 올 시즌 기록을 보면 총 27경기 출전했는데 11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팀 내 득점 3위입니다. 라민 야말도 11골, 페란 토레스도 11골이에요. 제가 총 27경기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952분 출전했습니다. 뭐 추가 시간 따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 960분이 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트랜스퍼 마켓의 기준으로는 952분 뛰었거든요. 근데 952분 동안 11골 3개의 도움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리그 18경기에서 5골 2개의 도움을 했죠. 챔피언스 리그 5경기에서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코파델레이 2경기에서 4골을 넣었고요. 스페르코파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어요. 2경기 나오긴 했지만요. 그런데 페란 토레스의 기록을 보면 952분에 11골이니까 87분당 1골씩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페란 토레스가 놀라운 거는 교체 투입돼서 골이 많다는 거예요. 총 8경기에서 골을 넣긴 넣었거든요. 선발 출전한 3경기에서는 5골, 교체 출전한 5경기에서는 6골을 넣었습니다. 10월인가 페란 토레스가 허벅지 부상을 당한 이후에 돌아와서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부상 이후 돌아와서 선발 출전을 3경기 했는데 그 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교체 출전한 경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페란 토레스가 대량 득점도 2경기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코파델레이 8강 발렌시아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3골을 기록했는데 이 경기 가슴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페란 토레스가 발렌시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발렌시아가 홍수가 났을 때 페란 토레스가 발렌시아로 가서 자선사업도 했고 기부도 하고 그러면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고의 8강에서 해트트릭 기록한 다음에 발렌시아를 걱정하더라고요. 강등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발렌시아는 더욱더 힘을 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렌시아 유스 출신이고 친정팀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골을 기록한 경기도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도르트문트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었죠. 즉 페란 토레스는 나름대로 득점포를 많이 가동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페란 토레스가 라리가에서 득점력이 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5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골을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가리지 않고 골을 넣고 있다는 건 바르셀로나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솔직히 얘기해서 트래블 노리잖아요. 트래블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린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바르셀로나는 계속 도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라리가 1위, 코파델레이 4강, 챔피언스리그 16강이면 당연히 트래블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게 맞죠? 그리고 트래블을 2번이나 한 클럽 아니겠어요? 그 점 생각했을 때 페란 토레스의 활약은 팀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벤치 멤버들을 봤을 땐 페란 토레스만큼 믿음직한 선수도 없습니다. 다니 올모 있죠. 근데 다니 올모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발로 나와야 되는 자원이에요. 그런데 선수 등록 문제도 있고 부상 문제도 있다 보니까 다니 올모가 벤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올 시즌 22경기에서 7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다니 올모는 건강할 때에는 항상 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다니 올모는 조커 자원에서 뺄 필요성이 좀 있어요. 이 선수는 솔직히 선발로 뛰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조커로 봤을 때는 파블로 토레, 파우 빅토르, 안수 파티 등이 공격 라인에서 경쟁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레반도프스키 백업은 페란 토레스 또는 안수 파티고요. 왼쪽에 하피냐 백업은 안수 파티 또는 파우 빅토르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라민 야말의 백업은 파우 빅토르 또는 파블로 토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블로 토레, 파우 빅토르, 안수 파티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은 알 필요성이 있죠. 자, 파블로 토레가 12경기에서 4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솔직히 전 파블로 토레 좀 아쉬워요. 파블로 토레를 위한 자리가 바르셀로나에는 없어. 공격형 미드필더가 파블로 토레에게는 가장 잘 어울리는데 그 위치에 가비, 페드리, 다니올모, 페르민 너무 많아. 그러니까 파블로 토레가 라민 야말이 지쳤을 때 오른쪽 측면으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예요. 근데 파블로 토레의 올 시즌 공격 포인트를 보면 이 선수는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파우 빅토르도 비슷합니다. 파우 빅토르가 21경기에 나와서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저 2골이 라리가에서 기록한 골일 거예요. 파우 빅토르 같은 경우에도 출전 시간이 들쑥날쑥하니까 꾸준히 활약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선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안수 파티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안수 파티는 8경기 나와서 공격 포인트가 없는데 지금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뭐 세비야 임대든 뭐 튀르키예 클럽 이적이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안수 파티가 잔류하겠다고 했고 한즈 플릭 감독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즈 플릭 감독 명단에는 안수 파티가 잘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안수 파티 입장에서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수 파티는 지금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벤치에서 시작한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도 페란 토레스는 돋보입니다. 그만큼 슈퍼조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즈 플릭 감독 인터뷰를 한번 보면 한즈 플릭 감독이 페란 토레스에 만족한다. 페란은 교체로 출전해서도 많은 골을 넣었다. 그에게는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페란 토레스는 선발을 원하니까요. 그는 베스트 11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선수고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기회는 항상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페란 토레스가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살아났냐. 이거는 한즈 플릭 감독의 전술과 관련이 있다. 한즈 플릭 감독이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공격을 선호하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 입장에서도 직선적으로 들어가면서 볼이 없을 때 그러면서 마무리 짓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여기다가 후반전 교체로 나왔을 때 골을 많이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레반도프스키가 흔들어 놓고 부딪혀 놓고 그리고 나서 페란 토레스가 들어가서 공간 쪽으로 파고드는 스피드를 이용하는 장면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다 페란 토레스가 결정력이 지난 시즌보다는 좋아진 것도 사실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즈 플릭 감독은 베스트 11에 페란 토레스를 기용하는 횟수는 매우 적겠지만 그래도 교체로는 페란 토레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라민 야말은 부상이 없다면 베스트 11에 꼭 들어가야 되는 선수고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교체로도 골을 많이 넣으니까 그리고 벤치 멤버를 봤을 때는 페란 토레스가 공격수로는 가장 믿음직스러우니까 페란 토레스에게 기회를 계속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 페란 토레스 환골 탈퇴예요. 아, 페란 토레스의 이적료를 봤을 때 제 억장이 무너졌지만 그리고 페란 토레스가 골 찬스를 날릴 때마다 저 자식 또 저런다. 저 자식 발은 세모발이다. 저놈은 생각이 없다. 여러 가지 비판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어라 골을 넣네. 어라 해트트릭하네. 어라 13분밖에 출전하지 않았는데 해결을 해주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페란 토레스에 대한 저의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잘 바뀌지 않고 사람은 초지일관해야 되겠지만 페란 토레스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저도 페란 토레스에 대한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페란 토레스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으로는 그래 슈퍼조커로 잘해주면 바르셀로나에서 계속 경쟁해도 돼. 그러나 연봉은 좀 깎아볼까? 야, 나 언제부터 이렇게 바르셀로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해야 됐니? 그러니까 니네가 라포르타 듣고 있나? 니네가 구단 경영을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지금 니네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잖아. 도용 재계약하는데 연봉 좀 깎아주면 안 되겠니? 페란 보면서 연봉 좀 깎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여하튼 지금 이 순간 페란의 활약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 갑시다. 시즌 끝까지 달려보자. 페란 진행시켜!